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군 군사경찰단장 여기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지금 이런 의혹인 것이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보고를 국방부에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네. 그래서 공군본부의 군사검찰단에서 군사경찰단에서 이것을 이제 상황을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예. 이것을 이제 군사경찰단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제 보고했던 이 보고서에는 이 사람은 성추행 피해자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예.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군사경찰단장이 이 대목은 좀 빼야 된다. 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부분은 빼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반발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예. 네 차례나 이것을 뺄 것을 종용을 했고 결국은 이제 국방부에 이러한 형태로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가 이제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배경은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내지 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반대를 했는데도 네 차례나 삭제를 지시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인 것이고 지금 국방부가 현재 이번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군형법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님? 군형법 1조가 적용 대상자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이제 군형법에 적용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형법에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만 거짓 명령, 통보, 보고 죄도 있어요. 이게 38조인데요. 예전에 그 허위라고 했는데 이제 표현을 순화해서 이제 거짓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요. 이제 군사에 관해서 이제 군의 사무, 군사에 관해서 예. 이제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릅니다. 적전인 경우에 적 앞에서는 뭐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뭐 전시, 사변,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예. 그 밖의 경우, 뭐 지금 이 사건에 해당되겠죠. 만약 유죄라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징역편만 법정형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2006년에 당시에 이 허위 보고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번까지, 3심까지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 그때 군인이 이제 다른 군인을 때려서 이제 상해죄를 범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게 구타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인데도 단순히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 군사에 관해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사건에도 이게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성추행 피해자인 부분을 이제 삭제했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삭제해서 허위 내용의 보고를 했다면 이 부분 역시 이 군형법 38조의 그 거짓 보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거든요. 예. 물론 지금 현재 군인권센터의 주장이고 예.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상황에 따라서는 군형법 위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군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는데요. 피해자 조사한 뒤에 가해자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그 인지 보고서에다가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일선 수사 계장선에서만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 이런 의혹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이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 이 보고서에 이것은 이제 불구속 사안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적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 절차라면 당연히 피해자, 가해자의 얘기를 모두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이것을 적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신 바처럼 피해자만 조사한 상황에서 이미 그 보고서에는 불구속 의견으로 적어놨고 네. 그리고 나서야 한참 지나서야 가해자를 이제 조사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졌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애초부터 불구속 사안이다.
라는 판단을 피해자의 어떤 증언만 듣고선 예. 결론을 미리 내려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네네. 이게 지금 수사계장이 계급이 이제 준위거든요. 예. 준위인 이 수사계장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그것을 다 건너뛰어서 미리 이렇게 불구속을 좀 전제하고 조사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 군인권센터는 상부의 어떤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가 지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반대로 그러한 외압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상황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군 내에서 이러한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은폐나 어떤 허위 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체질화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라든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수사 지휘 라인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은폐하려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 제기가 된 것인데 지금 수뇌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모든 조직 내의 문제를 다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거는 범죄의 추상적인 단서라도 있어야 이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다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네. 적어도 외부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 처리 등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 착오나 예. 어떤 그 업무상의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을 무마하고 왜곡하고 덮어주고 누군가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 이 부분은 범죄 소지가 상당히 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